여기 10층이야, 이년아. 어떻게 올라온 거야, 너?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올려주신 분 정말 감사합니다. 별땅콩님이 올려주셨네요. 2012년 4월 23일 날에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1. 알바생. 아파트 계단을 올라가면 불이 켜진다. 현관은 마주보고 있는 형식. 나는 7층에 산다. 학교를 끝마친 뒤 밤. 엘리베이터를 타고 7층에 내렸다. 7층에 불이 켜진다. 내 집을 향해 문을 열려고 했는데 열쇠가 찾아도 없는 것 같아서 주머니를 뒤지는 동안 7층에 불은 꺼진다. 그렇게 뒤지는데 6층에서 불이 켜지고 고기를 칼로 쑤시는 듯한 질척한 소리가 난다. 몰래 지켜봤었다. 피자집 알바생 같다. 배달시킨 사람과 실랑이가 있었나 보다. 그는 사람을 죽이고 계단을 황급히 내려갔다. 그리고 오토바이에 타려고 하고 있었다. 나는 그를 잘 보려고 아파트 7층 계단 쪽 창문으로 보고 있었다. 그 순간 20층까지 있는 우리 아파트는 7층에만 불이 켜졌다. 밑에서 오토바이를 타려고 한 그 사람이 바깥 밑에서 나를 올려다보고 있었다. 그 사람이 계단을 황급히 뛰어 올라가기 시작했다. 해석답. 오토바이에 타려고 한 사람을 보려 한 사람은 현재 열쇠가 없다. 어? Next. 자,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흑인을 미워한 소년. 조는 어느 날 고아원 선생님께 물었다. 선생님, 어째서 저에게는 파파와 마마가 없지요? 존의 부모님들은 존 네가 어렸을 적에 흑인 강도에게 살해당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럼 어째서 저는 걸을 수도 없고 눈도 안 보이는 건가요? 그 강도에게 심한 일을 당했기 때문이에요. 존은 흑인을 원망했다. 모든 흑인을 미워했다. 무리라고 생각했지만 기회만 닿는다면 반드시 범인을 죽여주리라고 생각했다. 그러던 어느 날 선생님이 말했다. 기뻐하세요. 존, 당신의 눈과 다리가 나을 수 있게 되었어요. 존은 우선 다리 수술을 받았다. 그리고 눈 수술을 한 다음 존은 나은 지 얼마 안 된 다리로 전철에 뛰어들었다. 다리와 눈을 가지게 돼서 이제 애가 혼란을 겪고 전철로 뛰어들지 않았을까. 아니었어. 저는 어렸을 때 자신의 모습을 못 보았다. 눈과 다리가 나온 후 거울을 보니 저는 흑인이었다. 아니 이런 반전이. Next. 음식. 현지라는 애가 학교에서 집으로 귀가 중 납치되었다. 납치범은 현지 부모님께 전화를 걸었다. 내가 현지를 납치 중이니 내가 하는 말에 행동하지 않으면 현지는 다시 못 들어온다. 제발 우리 현지를 돌려보내주세요. 그럼 이제부터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어라. 지금부터 불을 끄고 대문 앞에 있는 음식을 먹어라. 야, 설마 납치범 그렇게 나쁜 놈은 아니겠지? 지금 내가 생각하는 그런 건 아니겠지? 부모님은 얼른 불을 끄고 대문 앞에 있는 음식을 불을 끈 채 먹었다. 음식은 갓 나온 것처럼 온기가 있었다. 다 맞고 현지 아빠가 이건 우리 현지의 허벅지 살이야. 라고 말하였다. 현지 아빠, 당신 어떻게 현지의 허벅지 살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십니까? 자, 해석과 답을 볼까요? 불을 끄고 음식을 먹었는데 어떻게 현지의 허벅지 살인 줄 알았을까요? 그리고 전화를 했는데 어떻게 바로 음식이 있는 걸까요? 그것도 따뜻한 채로. 아, 현지 아빠 되게 이상한 취미 갖고 계시네. 아빠가 요리한 거잖아, 지금. Next. 어느 날 밤 내 방에서 책을 읽고 있는데 갑자기 창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깜짝 놀라 쳐다보니 친구가 창문을 무서운 기세로 두드리고 있었다. 야, 빨리 열어봐. 당황해서 서둘러 창문을 여니 동시에 친구가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아까 말이지. 아니, 방금 전 이야기인데. 근데 너... 아까 전까지 자전거 타고 있었거든? 강변을 달리고 있었는데... 근데... 달리고 있다 보니까 뭔가 이상해서 보니까 자전거 체인이 빠져있던 거야. 뭐? 그러니까 체인이 빠져있으면 바퀴가 안 돌아가잖아. 맞다. 그러네. 그럼 어떡해. 모르겠어. 그때까지 달렸는데 체인이 빠져있는 걸 알고 나니까 달릴 수 없게 됐어. 헉, 그렇구나. 근데 처음에 너 뭐 이야기 하려고 했던 거야? 아니야? 그게 말인데. 뭔데? 자전거가 없었던 거 아닐까? 자, 이제 해석과 답을 볼까요? 여기 10층인데 어떻게 거기 있는 거야? 오마이갓! 여기 10층이야, 이년아! 어떻게 올라온 거야, 너? Next. 우리 학교 앞에 철도가 하나 있다. 그곳에 유령열차가 지나간다는 소문이 맴돌고 있다. 일부 애들은 사실을 위해 야자하고 학교 안에 서 있었다. 자정때 애들은 나와서 그 철도로 가보았다. 반장도 사실 확인을 위해 같이 갔다. 역시 나올만 했다. 그때 한 열차가 온다. 보통과 다를 게 없는 화물 열차이다. 그 열차가 지나간 다음 또 다른 게 왔다. 그리고 다음에 전철이 왔다. 불이 꺼져 있을 뿐 이상한 게 없었다. 애들은 실망하며 가는데 반장만 무서워했다. 애들은 반장에게 물었고 곧 공포에 휩싸였다. 뭘까? 헉! 불이 꺼져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니야? 학교에 폰 놓고 왔다. 학교에 폰 놓고 왔다고요? 불이 꺼져 있으면 안 되는 전철인 거지. 단선에는 2개의 열차가 지나갈 수 없어. 불이 문제가 아니었어. Next.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6. 부관. 한 대장이 있었다. 그 옆에는 그의 오른팔이자 친구인 조언자가 있었다. 그 대장은 그 조언자의 말대로 다 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조언자가 이제 일 그만두겠다고 했다. 그러자 대장은 너무 화가 나는 나머지 야구방망이로 때려 죽였다. 그는 너무 놀란 나머지 옥상에 던져서 자살로 마무리시켰다. 그로부터 몇 년 후 또 다른 조언자가 왔다. 그 조언자는 그 대장에게 칼을 들이밀고 말했다. 이게 몇 년 만에 만남인지 모르겠네요. 전 조언자가 임산부였나? 어머. 사실은 아기가 그 뱃속에 있는 아기가 진짜 조언자였던 거야? 한번 볼까요? 그 조언자는 죽은 조언자였다라는 게 어쩌라는 건지 모르겠어요. 한 게임 중독자가 있었다. 그렇게 게임을 하다 한 게임을 보았다. 당신을 위한 공포의 게임. 처음에는 믿지 않았지만 어차피 다른 것도 질렸겠다. 그 게임에 들어갔다. 그러자 게임 속 여자가 하는 말. 넌 이제 내 밥이야. 바로 볼까요? 그 게임은 사람 꼬드기용이었고 그 게임 속 귀신은 사람을 끌어들여 죽인다. 이것도 약간 욕이랑 비슷한 약간 그래서 어쩌라고요 라는 느낌의 이야기네요. 여자는 천재의 거로서 게임 중독자의 신용카드로 밥을 사 먹었다. 저게 더 무서운데? 내 신용카드로 밥을 체크카드도 아니고 신용카드로 밥을 먹었대잖아요. Next.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종. 한 사람이 있었다. 그는 늘 우울할 때면 늘 산 위에 종 쪽으로 가서 위로를 받았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오늘도 종 쪽으로 갔다. 근데 한복 입은 사람들이 종 옆에서 대화를 했다. 내가 대꾸해도 말을 하지 않는다. 한 여자가 말했다. 내려가셔야 돼요. 그리고 기억하지 마세요.
나는 당황했지만 그 여자 말을 듣기로 했다. 그 일이 있던 지 몇 달 후 그는 돈이 모여서 그 종 근처에 집을 짓기로 했다. 근데 공사장이 이렇게 말했다. 아니 근데 꼭 무덤 근처에 지어야 해요? 그가 그날에서 보았던 사람들은 귀신이었다. 아 그래서 어떤 여자가 내려가셔야 된다고 기억하지 말라고 했구나. Next. 도로변의 할머니. 내가 어릴 적 외가의 근처에 조금 장애가 있는 할머니가 살고 있었다. 그 할머니가 무서웠던 이유는 할머니 한여름에 더운 날도 겨울이 추운 날도 거의 매일 길가에 서서 오로지 그 길을 지나는 차를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 처음으로 그 할머니를 본 것은 우연히 그 길을 가족으로 차로 우연히 지나갔을 때지만 나는 그 할머니를 처음에는 남자가 아닌가 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할머니는 빡빡 깎은 머리 스타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어째서 여자인데 스님 같은 머리인 거야? 라고 어머니에게 물었더니 머리카락을 감는다든가 하는 일에 시간이 걸리고 힘들기 때문에 가족에게 빡빡 깎인 머리로 살게 되게 하지 않았을까? 라고 대답했다. 어쩐지 어린 생각에 그 할머니가 조금 기분 나빴지만 굉장한 불쌍하다라고 생각했다. 여자인데 빡빡 깎은 머리로 대고 매일매일 길가에서 오로지 차를 바라보고 있다. 할머니 지금 벌써 죽은 것 같다. 오마이갓! 목매달아 죽은 걸 멀리서 본 거네. 아무도 치워주지 않으니까 항상 그 자리에 서 있는 걸로 보이는 거고. 할머니. Next. 두 번째,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데려다 주던 남자. 한 여자가 밤에 길을 걷고 있었어요. 근데 뒤에서 남자 2명이 따라오는 거예요. 여자는 조금만 있으면 골목길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너무 무서워서 빨리 걷고 있는데 한 남자가 여자가 밤에 혼자 다니면 위험해요. 라고 하면서 같이 집에 데려다 준대요. 여자는 남자가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같이 가고 집에 들어갔는데 그 남자가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대문 있죠? 대문 밑으로 잘 가나 하고 봤는데 그 데려다 준 남자가 대문 밑으로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냥 이 이야기도 무서운데? 헉! 아니면 그거 아닐까? 2명 중에 1명이 정말로 위험하다고 생각을 해서, 왜냐면 뒤에 사리봉 같은 사람이 있었던 거지. 그리고 데려다 주고 이제 간 거지. 근데 그 뒤에서 따라오던 남자가 다른 남자가 이제 대문 밑으로 쳐다보고 있었던 거지. 해석과 답을 볼까요? 오 마이 갓. 뒤따라오던 남자가 데려다 준 남자를 죽여서 쓰러뜨림. 대문 밑으로 쳐다보고 있었던 게 죽어서 쳐다보고 있었던 거네. 오 마이 갓. 잘생긴 청년. 잘생긴 청년. 마음도 예쁜 청년. Next. 자,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흙장난. 저녁 무렵 공원에서 흙장난을 하고 있는 아이가 있습니다. 아이의 어머니는 늙은 호라비와 재혼한 젊은 예쁜 계모였지만 항상 친절하고 밝은 웃음이 아름다워서 아이는 어머니를 잘 따랐습니다. 어머니는 저녁 식사도 준비해야 했고 여러 가지로 바쁘기 때문에 빨리 집에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이제 돌아가자. 네, 그런데 계속 흙장난 하고 싶어요. 바빠서 안 돼. 빨리 끝내.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잖아. 이제 곧 어두워져. 에이, 엄마도 아빠가 없어진 날에는 늦게까지 흙장난 했잖아요. 어머나, 봤어요? 그러면 나는 오늘 밤도 흙장난 하지 않으면 안 되겠네. Next. 나는 아파트에 살고 있다. 가끔 밤마다 비상계단을 급하게 뛰어오르는 소리가 들린다. 우리 아파트에는 분명 엘리베이터가 있는데 왜 일부러 비상계단을 오르는 걸까? 그것도 밤에만. 어느 날 드문 일이지만 자정이 넘도록 야근을 했다. 피곤한 몸을 이끌고 서둘러 집으로 왔다.
엘리베이터 앞이다. 엘리베이터가 1층으로 오기만 하면 된다.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했다. 나는 문이 열리자마자 타려고 했지만 순간 발걸음을 멈췄다. 얼굴이 심하게 일그러지고 온몸에 상투투성인 남자가 서 있었다. 본능적으로 느꼈다.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나는 황급히 엘리베이터를 뒤로하고 비상계단으로 향했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올라가고 있는데 문득 깨달았다. 한밤중에 들리던 비상계단을 뛰어오르는 소리. 그건 나처럼. 이젠 내가 죽고 다음날 엘리베이터엔 온몸이 상처가 난 내가 서 있겠지? 자,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이 녀석도 내 아들은 종종 사람 얼굴을 가만히 손가락질을 하는 이상한 버릇이 있었다. 손가락질을 당한 인물이 반드시 3일 이내로 죽는다는 것을 안 것은 최근의 일이다. 오늘도 TV를 켜려고 할 때 아들의 손은 가만히 화면을 가리키고 있었다. 켜진 TV에는 거물 정치인의 모습이 이 녀석도 죽는 건가? TV를 켜기 전 검은 화면에 비친 나를 아이는 가르쳤다. 그래, 누가 반세까지 생각했겠어. 그리고 아들, 엄마를 죽이면 어떡해. 누가 널 키우라고. 오늘은 엄마 옆에서 자야지. 난 절대 무서워서 그러는 게 아니야. 그저 오랜만에 엄마가 보고 싶을 뿐이라고.